금관과의 숨결을 그대로 품은 경상남도 김해. (2000년) 전 인도 아유타국에서 김해까지 하늘이 정해준 사랑을 찾아 멀고 험한 바닷길을 헤치며 대담한 여행길을 올랐던 김수로 왕의 왕비 허황우. 그녀의 흔적이 아직 김해 곳곳에 남아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랑의 전설이 된 역사의 적지가 누군가에게는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을 그리워하는 기다림의 장소가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인 조선시대 후기, 김해에 뿌리를 내린 한떨기 꽃과 같은 여인, 자신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시로 노래했다. 지제당 강다문에 눈길이 닿고 발길이 닿은 김해 지역 곳곳이 한 편의 시가 되어 한 권의 시집이 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조선 후기 여류 시인 지제당 강다문의 한 시집 지제당고의 금능 잡시 속 18세기 김해의 아름다운 모습, 그녀의 사랑과 인생이 담긴 그리움의 장소들을 함께 찾아가 보자. 해어화, 말하는 꽃이라고 불리는 기녀를 말한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던 조선시대, 가장 미천한 신분이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사대부와 어울릴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삶을 사는 여인들. 유흥을 위한 감언은 물론이고 시, 서, 화를 두루 섭렵한 다재다능한 예능인이었다. 조선시대 기녀의 역할이나 유래 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좀 단순화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조선시대 기녀는 관에 소속된 일단 관기이고요. 이들은 그 홀로 지방에 부임하는 관료들을 위해서 때로는 밥도 해주고 또 빨래도 해줍니다. 물론 잠자리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녀들이 그 관청의 잔치나 술자리에 나가서 노래와 춤으로 여흥을 돋구기도 합니다. 강다문의 경우도 연자루에서 춤추고 노래했다는 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녀들이 상대하는 그 사람들이 상층의 사대부들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적 욕구를 맞추기 위해서 그 노래와 춤, 시와 그림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다만 시나 그림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재능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선시대 황진이, 임해창 등 뛰어난 예술적 영감을 가진 기녀들의 활약은 많이 알려져 있다. 노래와 웃음은 팔지만 평생 지조를 팔지 않는 시대의 멋을 알고 풍류를 즐긴 그녀들. 조선 후기 김해 지역 관기였던 강다문 역시 뛰어난 문학적 소양을 가진 얘기였다.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기녀인 어머니의 신분을 이어받아 강다문 역시
기녀의 삶을 살게 되었다. 거부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태생적으로 규정된 신분. 강다무는 기녀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한 편의 시로 써내려갔다. 억석 옛날을 추억함. 억석 부억석 옛날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 생장 유영춘 평양 가명 봄날에 나고 자랐네. 8세 수자모 8살에 어머니를 따라 승조 남도진 배를 타고 남쪽 나루를 건너 오락 분성관 김해 객관에 잘못 떨어져 구란 위차신 교방에 이 몸 맡겼네. 하증 불능화 언제 거울 본 적 있었던가. 금조 찾기라 오늘 아침 비단 옷을 입었네. 몽롱 회설무 눈이 휘날리듯 빙빙 돌며 춤추고 류량 아룬가 구름도 멈출 듯 낭낭하게 노래 불렀네. 화방 부용수 함어정의 그림 같은 배 띄우고 상념 연자로 연자로엔 비단 주렴 들이왔네. 김해시 동상동에 위치한 연화사. 여덟 살의 어머니를 따라 평양에서 김해까지 긴 여정 끝에 도착한 곳은 김해 객사였다. 거울도 제대로 본 적이 없던 그녀가 기녀가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곳은 함어정과 연자루. 당시 김해객사 후원에 있던 정자, 함어정과 누각, 연자루는 사라지고 현재 연화사라는 사찰이 들어서 있다. 그 자리에 연자루 돌기둥 하나만이 화려한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연자루는 제비가 드나드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당시 지방관이 출장 온 관리들과 정치를 논하고 연회를 베풀던 장소입니다. 처음 세워진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고려 시대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한번 중건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1932년 일제강점기 때 철거되어 실물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다행히 건물을 바쳤던 돌기둥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제 연자루의 돌기둥이 되겠는데요. 높이가 약 1.2m, 둘레가 2m가 훨씬 넘는 규모입니다. 이 돌기둥 하나로 봤을 때 당시 웅장했던 연자루의 모습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연자루 2층에 올라서 바라보는 낙동강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시 진주 촉성루, 밀양의 영남루와 함께 영남을 대표하는 누각으로 명성을 날릴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외장을 끌어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진주기생 논기의 충정이설인 진주 촉성루와 건무에 능한 밀양기생 운심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는 밀양 영남루와 함께 영남 지역 3대 누각으로 자리매김했던 연자루. 두 누각의 절경에서 연자루의 아름다운 풍광을 유추해본다. 연자루와 함께 함어정이 있던 김해객사 후원지는 현재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돼 보호가 되고 있다. 이곳은 김해 객사 후원지입니다. 객사는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부속 건물로 당시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리들이 머무르던 숙소입니다. 객사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왕에 대한 의례와 빈객 접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객사 내에 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고 궁궐을 향해 절하는 망골례 의식, 왕이 내린 하사품이나 문서를 받는 의식, 그리고 출장 온 관리들을 접대하고 머무르게 하던 장소가 바로 객사가 되겠습니다. 1800년대에 제작된 김해 분해 지도를 보면은 당시 객사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숙소였던 객사가 있고요. 객사 후원에는 연자루라는 누각과 함어정이라는 정자가 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사 옆에 우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동상시장 안에 유공정 우물이 바로 당시 객사 옆에 있던 우물이었습니다. 강다문의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김해객사 후원지. 이곳을 배경으로 한 폭의 그림을 떠올리게 하는 그녀의 시를 만나본다. 연자루전 양류화. 연자루 앞 버들개지. 양화연자 석양사. 버들개지와 제비가 석양에 비껴나네. 연축비화 화축연. 제비는 꽃을 쫓고 꽃은 제비를 쫓아. 성중산입 만인가. 성 안의 여러 집으로 흩어져 들어가네. 서망용제 운담담. 서쪽을 보니 용의 발굽구름이 뭉실뭉실. 사군도우 마회지. 고을원님 기우제 올리고 말 천천히 돌아가네. 모입함어 홍총란. 저물녘 함어정에 붉은 촛불 밝히니. 연항쟁창 백구사. 아가씨들 노래하고 백구는 시를 쓰네. 지제당 강다문이 쓴 시를 엮어펴낸 지제당고에는 금능잡시라는 제목의 칠원절구 34수가 연작되어 있다. 금능은 원래 중국 남경의 아름다운 풍광을 일컫던 말로, 금능잡시의 금능은 강다문이 김해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해서 붙인 이름이다. 예로부터 김해 사람들 스스로가 애정을 담아 금능이라 부르기도 했다.
지제당 강다문의 시선으로 본 아름다운 금능의 모습은 그녀가 살았던 18세기 당시 김해의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지도, 김해 분해지도 원본이 있는 대성동 고분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는 1820년경 조선시대 말에 그려진 그 김해부, 김해 거울의 모습입니다.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눠지가 있습니다. 동북 쪽에 보면은, 이게 김해 객사터와 후원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김해 객사와 그 다음에 함어정, 연자루, 연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쪽에는 보면은 구지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해의 자랑인 만장대, 지금은 이제 봉수대가 있는 자리입니다만은, 그런 것들과, 그리고 남쪽 편에 보면은, 지금은 김해 평야입니다만은, 그,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바다로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 그리고 주변의 갈대밭,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지도에 전체적으로 다 그려져가 있는데, 강다문 선생께서 시를 지으실 때의 모습을, 지금은 이제 너무 도시화가 돼가지고, 어림짐작하기 힘들겠지만, 이 김해 분해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그 당시에, 강다문 선생의 시를 지었을 당시에 김해의 모습을 어렴풋이 짐작하실 수가 있고, 강다문 선생이 지은 금능팔경에 나오는 시들이 이 지도에 대부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이제 구지봉이라든지 산성에서 바라본 김해의 모습,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차산 배전 선생과 강다문 선생이 이제 거닐면서 놀았던 그런 연자루라든지 함어정 이런 것들이 지금 김해 객사터의 그림에 아주 잘 남아 있죠. 또 주변으로는 이제 파사탑이라든지 각종 관공서 건물들이 있어서 당시 이제 그 차산 배전 선생과 강다문 선생이 어디를 거닐면서 어떻게 또 시를 짓고 어떤 풍경을 보았는지 하는 것들이 이 김해 분해지도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해 분해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강다문이 살았던 150여 년 전 김해의 모습이 변함없이 남아있는 곳, 분산성 만장대에서 김해가 금능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봤다. 김해는 아시다시피 낙동강의 서쪽, 낙동강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남경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양쯔강가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김해가 중국의 남경처럼 금능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아주 강변에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서 김해 별칭을 금능이라고 이래 불렀는데 그 유래는 신라 때 김유신 장군의 선조인 그분이 금능군으로 봉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김해가 금능으로 걸어졌고 그 이후에 김해를 아름답게 칭하는 말로 금능이다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 감다운도 김해의 아름다운 모습을 8가지의 경치를 금능팔경이라고 해서 중국의 금능에 빗댈 만큼 아름다운 도시다라고 해서 이제 금능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 지금도 그런 8곳의 아름다운 경치들이 김해에 오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금능 잡시에 등장하는 역사 유적지 가운데 김수로 왕릉과 허황호 능은 김해가 금간가해의 역사를 품은 오래된 역사 도시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춘수 여운 창옥에 봄물 구름같이 호계에 넘치니 완사인격 수동서 빨래하는 사람들 호계 양쪽으로 나뉘었네. 진일자규 제부진
온종일 두견새가 울어대고 이능 한식 초처처 두 능은 한식에도 풀이 무성하네. 김해를 가로지르고 있는 지금 복개를 했지만 호계천입니다. 129에는 129만 보면 막 호계가에 빨래하는 그냥 그 아주 뭐 김웅도나 신윤복의 그림 것처럼 막 민속복 이렇게 떠오르는데 3, 4구에 가게 되면 이제 어떤 가야국의 어떤 그 한 또 그 한과 또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세월에 대한 무정함 이런 것들이 함께 되면서 굉장히 아주 그 뭐랄까요 의미심장한 한시로 이렇게 되는데요. 두견새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그 춘추 전국시대 때 이제 그 총나라가 촉국이 그 멸망한 어떤 두 그 왕의 어떤 그 이제 울음을 얘기해서 이 동양에서는 항상 이 나라의 흥망과 역사의 어떤 성쇠를 얘기할 때 등장하는 하나의 새이기도 하고 또 우리 조선이나 지금까지도 우리 소쩍새, 두견새를 하게 되면 그리움이라든지 이별의 정한을 얘기할 때 등장하는 그런 시입니다. 일흥. 일흥은 여기서의 일흥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 왕릉과 또 왕비릉, 왕우릉을 얘기하죠. 이 일흥이 한식임에도 불구하고 한식날 보통 보면은 성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풀이 무성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뭐 성묘 안 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실제 상황이라보다는 긴 세월 동안 이 능이 아주 그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는 어떤 가락국의 가야국의 어떤 흥망과 어떤 그런 만구의 한을 담고 있죠. 동시에 이제 이 시가 이제 이 강다문의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은 뭐냐니까 아주 여성스러운 어떤 그 세밀한 관찰력. 169에 보면 그런 게 보이죠. 안악내가 빨래를 한다든지, 그렇죠? 거기에 호객가에 본물이 불어되어 있고, 그것도 사이사이를 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안악내가 양쪽으로 이렇게 막 줄지듯이 빨래하고 있는 장면은 너무나 서정적이고 서경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지제당 강다문의 금능잡시에는 가예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김해의 대표적인 유적지들이 등장하는데 그 역사의 현장에서 시인은 역사를 회상하기보다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감정이입을 해 더 초연하게 느껴진다. 구지봉두 낙조홍 구지봉 머리에 붉은 노을 비치고 후릉송백 기추풍 후릉의 송백엔 가을바람 이네 상심일편 파사석 상심한 한 조각 파사석 만초 황연 정막중 늘어진 풀 자욱한 안개 참으로 적막하다. 금능 잡시에서 강다문이 묘사한 김해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김해가 역사 유적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계절 혹은 아침과 저녁 등의 시간과 계절에 따른 아름다운 김해 지역을 묘사한 시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 민중들의 그 삶의 터전으로서의 김해를 매우 생동감 있게
동시에 아주 따뜻한 시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금능 잡시를 보면 강다문이 김해를 무척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그 자리에 변함없는 사랑의 전설로 남은 김수로 왕과 허황우의 무덤에서 지제당 강다문은 연인이었던 차산배전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 더 아름답게 그려낸다. 남능 추료 수로왕릉의 가을 버들 장단 추풍 일곡가 가을바람 한 곡조에 애간장 끊어지고 백문잔조 영사사 서문에 비친 노을 그림자 비껴있네. 고금무진 수제한 고금에 다함없는 무한한 그리움 불견 비행 청모아 날아오는 꾀꼬리 보이지 않고 저녁 갈까마귀 소리만 들리네. 조선 말기 내세울 것 없는 병약한 선비 배전과 관기 강다문의 서로를 향한 마음은 두 사람이 사용하는 호를 통해 알 수 있다. 문정을 가다듬는다는 뜻의 태고라는 고사성어로 유명한 중국 당나라 시인 가도. 그의 시 시문자 보루에서 배전과 강다문은 자신들의 호를 따왔다. 시문자 부로 은자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고 송아 문동자 소나무 아래 동자에게 물었더니 언사 채약거 스승은 약촉해러 갔다고 하네. 지제차 산중 이 산속에 있기야 하겠지만 운심 부지쳐 구름이 깊어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네. 지제당과 차산 두 사람의 호는 지제 차산 중이란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강다문이 취한 지제라는 호는 차산의 품에서만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된다. 한 시집 지제당고는 차산이 고종의 사촌 이재긍에게 지제당의 시를 선보인 후 간행되었다. 이 책에서 차산은 일심인 배차산 교라고 남겨 오직 한 사람을 향한 그의 마음을 표현했다. 지제당고에는 차산을 그리워하는 지제당의 마음을 담은 시가 절반이 넘는다. 안광목이 쓴 발문 지제당고발에서 시는 정을 드러낸 것이다. 정이 없는 자는 시를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또한 정이 있지만 시가 공교하지 않는 자도 있다. 새가 봄에 오는 것은 정이다. 그러나 잘 울고 잘 울지 못함이 있으니 하물며 시에 있어서랴 라고 하였다. 차산이 1870년대 서울로 떠난 후
떨어져 있는 동안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히 배인 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네, 지대당고의 간행 의미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그 당시까지도 여성 문인들의 작품이 많이 없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의 한 시집이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문학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해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그 여성 문인의 시집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19세기 김해 지역을 다양한 시선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학계가 무척 중요하게 다루는 지역학, 즉 김해학 연구에 아주 중요한 자료적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지제당과 차산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김해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생활을 주로 했던 차산을 기다리는 것은 늘 지제당의 몫이었을 것이다. 떠난 이를 기다리는 지제당의 그리움은 한 편의 시가 되고 한 권의 책이 되어 지금 우리 곁에 남아있다. 창망 쓸쓸히 바라보며 벽통 주석 유각이 푸른 통에 술 익는 좋은 잘기 독이 난간 창망시 홀로 난간에 기대어 쓸쓸히 바라보네. 만장대전 운막막 만장대 앞 구름 막막하고 사충단아 우사사 사충단 아래 비가 부슬부슬 곡서화계 연병채 굽은 갯가 꽃피어 두꼭지 가련하고 방원수로 애련지 동산에 늙은 나무 이은 가지 사랑스럽다. 춘풍벼로 상사한 봄바람 이별 후에 그리운 정은 시폭어전 기수시 열폭 편지지에 몇 수의 시를 쓸고 여기는 분산성 안에 군 지휘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은 담장하고 그 건물에 썼던 초석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죠. 아마 강담원 시인이 살아 계셨을 때 그때는 아마 여기에 군 지휘소가 있어서 이 산성을 내려다보면서 군사 방어를 했던 그런 흔적들을 지금도 찾아볼 수가 있죠. 이쪽에는 아마 이 위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위에서 이제 돌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렇게 방어를 했던 자리로 보이고, 이 뒤쪽에 흥선대원군의 친필로 쓰여진 만창대라는 각석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분산 전체를 만장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좁은 의미에서 만장대는 바로 제가 서 있는 이 장소입니다. 여기가 분산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 여기서 바라보면은 저 멀리 남쪽 편에, 남동쪽 편에 김해공항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낙동강의 세 줄기, 삼차강이라고 조선시대는 일컬었습니다만은, 그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김해평야, 그리고 공장들이 들어섰지만은, 조선시대에는 이게 아마 대해라고 하는 남쪽 바다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고기 잡는 배들,
뭐 그런 풍경들, 갈대와 바닷가가 어우러진 그런 풍경들, 또 물새가 나는 풍경, 이런 것들을 시인 강다문이 아마 노래를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낙동강을 건너게 되면은 지금 부산입니다만은 저 멀리 아직까지 바다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서서 아마 호연지기도 기르고 이 아름다운 김해 금능의 팔경에 대해서 노래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현석이란 분의 글씨, 예, 만장대라는 글씨와 함께 정현석이라는 각석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딱 보면은 조선시대 김해 부의 모습이 다 보이고 저 멀리 서쪽으로 지금 해가 집니다만은 저걸 이제 최근에는 이제 김해시에서 허황우에 노을 해가지고 새로운 김해의 팔경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화목동 어선 횃불, 구지봉 아지랑이 등 조선 후기 김해 부사 김건수가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능 팔경에서 유래된 김해 팔경. 그중 분산성은 남쪽으로는 낙동강이 흐르는 김해 평야, 서쪽으로는 김해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 명소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곳에서 바라는 낙조는 황후의 노을로 불리며 김해 팔경 중 으뜸으로 꼽힌다. 천양사리 불등홍. 천양산 등불 붉고 만장대전 수박공. 만장대 앞 물은 허공을 치네. 장사인풍 취옥적. 장수가 바람 맞으며 옥피리를 부니 일성유락 백운중. 한 소리 아득히 구름 속에 떨어지네. 네, 이 시는 그 김해 분산성 주변 전경을 읊고 있습니다. 천양사라는 사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경내에 등불이 붉게 비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물역 모습입니다. 만장대 앞물이라고 한 것은 만장대에서 바라보는 낙동강일 겁니다. 이 낙동강 물이 허공을 친다고 한 그 두 번째 구어의 내용으로 바람이 분다는 것도 독자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매우 시각적이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차분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때 옥피리로 청감각마저 일깨우고 있습니다. 시인의 정서와 시야가 매우 넓고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제당은 역사적 명소의 아름다움만 시에 담아낸 것이 아니다. 삶의 터전으로 김해에서 살아가는 김해 민중들의 모습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지금은 아파트 숲이 들어서 상전벽해를 이룬 명지. 150여 년 전 아득한 땅끝 마을 명지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제당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명도 창망 수진남. 명도는 아득히 푸른 남쪽 물끝에 있고 판교모점 유삼삼. 나무다리 초가주막엔 버들이 한들한들. 일조백사 전반로.
해 비친 백사장 밭 두둑길 염거양양 천홍삼 소금술에 삐거덕 삐거덕 붉은 적삼 물들이네. 명지에서 연부들이 자렴, 그러니까 소금을 굽고 또 소금을 염전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 장면을 읊은 시입니다. 명지동 김해에서 보면 아주 창망이죠. 창망은 아득히 먼 곳입니다. 이 명지도라고 하는 것은 김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멀리 있고 남쪽에 있다. 낙동강물이 끝나는 지점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거기에 오두 외나무 다리, 늘반주로 만드는 다리가 있고 거기에 모점, 띠로 만든 자그마한 오두막지 같은 그런 주막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수양부들이 한들한들 그리고 있는 장면을 1, 2구에서 읊고 있습니다. 1, 2구도 역시 참 김해가 가지고 있는 남쪽 끝에 있는 옛날에 볼 때는 정말로 아주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섬의 어떤 일상에 거기에 외나무 다리에 주막집이 보이면 마치 산수화의 한 장면처럼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장면입니다. 근데 3, 4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홍삼은 말 그대로 붉은 적삼입니다. 천자는 이거를 더 붉게 물들일 천자입니다. 그러니까 홍삼이 이 땀과 온몸에 범벅이 되니까 더 고통을 더 증가시키는 장면을 붉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마 얼굴도 시커멓고 불불 트이고 땀방울도 맺혀 있고 그런 어떤 장면들을 지금 하얀 염전에 있는 어떤 소금과 대비하면서 홍자를 가지고 대비를 시켜서 연부들의 어떤 고통과 애환들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특히 1, 2구에서 보이는 아주 서경적이고 한적한 명지의 어떤 마치 산수화에 들어가서 잠시 신선노름할 듯한 모습인데 3구, 4구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바로 일상에 돌아와서 고통받고 그 노동과 온갖 혹독한 어떤 그 소금을 굽고 한여름에 떼약볕에 일하고 있는 그 연부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눈물을 대비시키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여유 시인이지만 이 강다문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장처가 아닌가 그러 싶습니다. 또 김해로서 볼 때는 뭐 이렇게 명지라고 하는 이 장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그 속에 인간은 살아야 됩니다. 그 인간의 모습들을 동시에 얘기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더 아름다운 대로 또 우리 과거의 선조들의 어떤 피와 땀과 같은 이 염전을 가꾸었던 그 역사와 그 사실들을 우리한테 함께 전달해주는 아주 좋은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시는 그 당시 김해 민중들의 힘겨운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민중들의 삶은 수월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시에서 그 강다문은 괴로움을 고라든지 이런 글자는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의 삶을 매우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영운동리 진초가 영운동은 모두 나무꾼의 집. 벌목청정 이력사. 탁탁 나무 베는 소리에 해 쉬 기운에 심리 매신 귀하월. 심리길 가서 땔감 팔고 돌아오는 달밤. 분산정상 방고가
군산 꼭대기에 노랫소리 울리네. 무거운 소금술의 무게도, 하루 종일 나무를 베고 땔감을 만드는 일도,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말 대신 견뎌내야 하는 고행의 길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제당 강다문. 조선 후기 김해를 대표하는 여류 시인은 지제당의 한 시집 지제당구를 만나기 위해 부산대 도서관을 찾았다. 지제당구가 세상의 빛을 보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이재긍은 서문에 이런 글을 남겼다. 아, 현재와 미래에 아마도 알아줄 자가 있어. 비단 병풍과 비단 부채에 써서 전하는 이가 있을 것이니 내가 차마 손에서 놓지 못했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말한 미래인 지금, 지제당이 쓴 금능 잡시를 알아본 우리에게 하는 말 같은데, 금능 잡시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금능 잡시는 그 역사 자료가 포착하지 못한 19세기 김해의 아름다움과 민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역학 곧 김해학을 위한 중요한 텍스트가 됩니다. 강다문의 시를 중심으로 김해의 변화상을 논할 수가 있고 앞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김해에서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의 여류 시인 지제당 강다문의 금능 잡시를 읽어보면 예부터 우리 김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강다문의 격조 높은 한시와 금능 잡시 속 김해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잘 엮어내어 지제당의 시선으로 바라본 아름다운 김해를 후손들도 함께 느끼고 잘 가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제당 강다문의 금능 잡시가 우리 지역 고유의 대표 역사적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 김해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을 그려낸 지제당 강다문의 한 시집 지제당고 속 금능 잡시는 이제 김해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꿈을 꾸고 있다. 오늘 금능 잡시 속 김해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찾아가 조금 천천히 한시의 여유로움을 음미하며 걸어보는 건 어떨까? 진정한 금능의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